예, 부산금정구 출신 김세현입니다. 네. 질병관리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화면 띄워주시죠. 예. 메르스 사태 이후에 법정 감염병 의무 신고 제도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정부 차원에서 있었죠. 네. 예. 그런데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체 18만 8천여 건 신고가 되었는데 이 건강보험급여만 청구를 하고 실제로 이 신고 누락이 된 건이 84,865건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상 이 신고 의무가 되어 있는 병명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급여는 청구하고 실제로 질본에 신고를 안 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 데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? 네, 일치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이 건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심각하죠.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향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. 네. 대부분 이제 진료하면서 예. 추정 진단을 한 걸로 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. 불일치가 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건건히 확인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건건히 하더라도 너무 많죠, 건수가. 다음 표를 보시면 그 메르스도 한 건 청구 건수가 있었고 사스도 21건이 있었는데 빨간 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적인 이 불안을 낳았던 이 병명들인데도 급여 청구만 되고 질본에 신고가 안 되고 지나갔습니다. 그 첫 번째 칼럼의 두 번째 줄 보시면 탄저가 10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.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건히 이게 뭐 입력 오류도 있고 뭐 추정 진단을 위해서 그 상병명을 입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무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좀 해야지 정확한 팩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뭐 맞는 말씀이신데 네네. 그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할 때, 그러니까 추정 진단을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의심될 때는 국가적으로 이 체계가 발동하기 위해서 의무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그죠? 저희가 이제 의심 환자인 경우에도 진단 예. 기준 같은 걸 만들어서 의료계에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이제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신고를 하시고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검사 같은 걸 내야 되고 그게 삭감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상병명을 넣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계속 확인하면서 알겠습니다. 보완하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없었습니다.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 국소적으로 이 부분적인 조사는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참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. 저희가 2016년 1년 자료도 한번 2017년에 비교 조사를 진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보완하는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런데 그 2016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런 실태조사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요.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도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. 메르스 사태 당시에 이 서류 절차가 번거로워서 제대로 그때그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 질본으로 신고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 병원이 243개 병원에서 총 10,000건이 넘게 누락이 되었고요.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뭐 인력이 부족하다, 또 규모가 작다 이래서 그 신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이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서도 29개 병원에서 1,009건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평소에 이 질본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
그 점검을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도 좀 같은 그런 원인이 있는데요. 그 상명명을 그 전자의무기록이나 청구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신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이제 감염병의 상병명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를 할 건지를 확인하는 창이 열리거든요. 근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신고를 안 하게끔 기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그 차이만큼의 누락이 발생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확한 신고에 대한 거는 계속 점검하고 또 이런 자동 신고 시스템을 지금 계속 확대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근데 이런 불일치가 계속 방치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이고요. 그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그 심각하지 않지만 일단 진단명을 임의로 넣은 것에 가깝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게 이 판단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것까지 짚어보셨습니까? 예를 들어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진이 된 경우 확진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자연히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. 그런데 처음에 아주 초기 단계에 의심 환자 분류 기준까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갭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